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차트 볼 때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게 뭘까요? 캔들도 보시고요. 이동 평균선도 보시고요. 거래량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건 이걸 겁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냐 안 사냐, 기관이 삼성전자를 같이 받쳐주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사도 외국인과 기관, 큰 돈이 같이 붙지 않으면 주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장중에 분명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외국인이 팔면 다시 힘이 빠지고요. 개인이 계속 받아내는데도 기관이 안 붙으면 차트가 시원하게 못 벗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매일 보는 건 사실 기술 설명보다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샀나? 기관은 들어왔나? 개인만 또 받는 건가? 외국인이 언제 다시 돌아오는 건가? 이 질문이 제일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갑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래서 언제 들어오는데? 왜 아직 안 들어오는데? 들어온다는 근거가 뭔데? 시청자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언제 들어온다고 날짜를 찍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날짜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기 전에 차트와 수급에서 어떤 신호가 먼저 바뀌느냐, 기관이 같이 움직이기 전에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느냐, 삼성전자 가격이 무겁게 눌려 있다가 다시 달라지려면 무엇이 먼저 확인돼야 하느냐, 오늘은 이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비운 자리를 다시 채우면 가격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곧 들어온다가 아닙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느냐입니다. 그 조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약 13년 만에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주주분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그냥 숫자로 끝나지 않거든요. 외국인이 들고 있으면 주가가 버티는 힘이 생기고요. 외국인이 계속 비우면 개인이 받아도 주가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졌다는 건 분명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으면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너무 단순하게 희망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다시 들어오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중간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왜 팔았는지, 그 매도가 정말 삼성전자 경쟁력에 대한 실망인지, 아니면 글로벌 지수 리밸런싱, 패시브 자금 조정,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같은 수급 요인이 섞여 있는지, 그리고 그 매도 압력이 줄어들 때 삼성전자가 다시 선택받을 만한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는 전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진짜 회사가 싫어서 파는 매도도 있고요. 지수 비중이 바뀌어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구간에서 차익을 챙기는 매도도 있고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확실한 숫자를 확인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매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았다는 사실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매도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만약 이게 삼성전자의 펀다멘털이 무너졌다는 판단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수 조정과 패시브 수급, 단기적인 비중 조절이 섞여 있고 실적과 AI 반도체 경쟁력이 다시 확인되는 구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이 비운 자리가 다시 채워질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자료 이야기를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못 맞춰도 외국인이 다시 보기 전에 나타나는 조건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지, HBM만 보던 시장이 삼성전자의 D램, 낸드, 서버용 SSD까지 다시 보는지,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만의 반격카드가 나오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지, 반도체 대형주에서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지는지, 이런 건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혼자 다 챙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이 관점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날짜를 맞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사라, 팔라,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돈이 삼성전자에서 끝나는지, 다른 섹터로 퍼지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수급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건 이겁니다. 개인은 계속 사는데 왜 주가는 무겁냐? 좋은 뉴스가 나와도 왜 외국인은 바로 안 사냐? 기관은 왜 시원하게 받쳐주지 않냐? 이 질문입니다. 근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많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싸 보이는 종목은 시장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싸면서도 다시 좋아질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결국 숫자입니다. 외국인은 말보다 숫자를 봅니다. 삼성전자가 좋아질 것 같다는 분위기만으로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이 올라가야 하고요. 메모리 가격이 버텨야 하고요. HBM, DRAM, NAND, 서버용 SSD 쪽에서 실제 매출과 이익이 보여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사업이 넓습니다. 메모리만 있는 회사가 아니죠.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습니다. 이 넓은 구조가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시장이 볼 때는 확인할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메모리 실적이 좋아도 파운드리 부담이 남아있으면 외국인은 조심할 수 있습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 회복이 늦으면 AI 메모리 대표주로 바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급이 진짜 바뀌려면 실적 전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좋아질 것 같다가 아니라 시장 추정치가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 구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혼자 평가받는 종목이 아닙니다. 계속 SK하이닉스와 비교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다는 인식이 강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AI 메모리를 살 거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선명한 거 아닌가?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질문을 깨야 합니다. 어떻게 깨야 할까요?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삼성전자가 HBM 하나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DRAM, NAND, 서버용 SSD, 파운드리, 패키징, 이 넓은 포트폴리오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는 수급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게 투자자분들이 차트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거래대금, 장중, 매도 강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걸 하루 단위로만 보면 너무 흔들립니다. 하루 순매수 나왔다고 바로 돌아왔다고 보면 안 되고요. 하루 순매도 나왔다고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봐야 할 건 강도와 반복입니다.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던지는 물량이 줄어드는지, 작은 순매수라도 반복되는지,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지, 반도체 대형주 안에서 삼성전자까지 본이 번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전에 대부분 작은 변화가 먼저 나옵니다. 하락할 때 덜 팔고요. 나쁜 뉴스에도 덜 밀리고요. 좋은 뉴스에는 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 다음 순 매수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복귀를 보려면 날짜가 아니라 흐름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졌다는 건 분명 부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건 되돌림 시나리오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인이 이미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은 더 사줄 여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너무 많이 비워둔 종목은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채워야 할 공간이 커집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그냥 많이 팔았다고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 이유가 생겨야 합니다. 삼성전자에 다시 살 이유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실적 전망이 올라가야 합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가 회복돼야 합니다. DRAM 가격이 버텨야 합니다. 낸드와 서버용 SSD 쪽에서 반격 카드가 보여야 합니다. 파운드리 부담이 줄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실제로 약해져야 합니다. 이 조건이 하나씩 맞아갈 때 시장은 삼성전자 가격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너무 비워둔 것 아닌가? 실적은 좋아지는데 수급만 먼저 빠진 것 아닌가? SK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이 비운 자리를 다시 채우면 가격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무조건 들어온다가 아닙니다. 들어올 만한 조건이 만들어질 때 주가 탄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꼭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기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만 보고 끝내면 반쪽입니다. 기관은 외국인만큼 크지는 않아도 차트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기관이 같이 팔면 주가는 더 무겁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기관이 먼저 받쳐주면 차트가 버티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 쪽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루 단위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기관이 계속 비우던 흐름에서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실적 발표 전후로 반응이 바뀌는지, 반도체 대형주 안에서 삼성전자 비중을 다시 보는지 이런 걸 봐야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차트에서 외국인과 기관을 같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은 주가를 받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힘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붙을 때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격이 달라지려면 외국인만이 아니라 기관의 태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 완화, 기관의 저가 매수, 거래대금 증가, 반도체 섹터 확산, 이 네 가지가 같이 나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흐름입니다. 이럴 때 계좌가 답답합니다. 뉴스는 좋은데 주가가 무겁고요. 실적 기대는 있는데 수급이 안 붙고요. 장중에 반등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거 내가 또 외국인 물량 받아주는 거 아니야? 기관이 안 사는데 괜찮은 거야? 삼성전자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주가는 왜 이러지? 이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급을 볼 때 단순히 샀다 팔았다로 끝내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왜 안 사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기다릴지 줄일지 새로 볼지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 없이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 버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반대로 기준 없이 외국인이 안 사니까 끝났다 하고 던져도 나중에 다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입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었나? 기관이 받쳐주기 시작했나? 거래대금이 붙었나? 실적 전망이 올라갔나? HBM 실내회복 신호가 나왔나? 낸드와 SSD 반격카드가 보이나? SK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돈이 번지나? 이걸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가격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비운 자리를 다시 채우면 왜 가격이 달라질까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 작은 돈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진짜 방향을 바꾸려면 큰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큰 돈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개인 매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서 가격을 다시 가볍게 만드는 건 결국 큰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보거나 최소한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기관이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면 차트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 안 들어왔다면 주가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형주의 특성입니다. 큰 돈이 움직일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 하나 나왔다고 바로 상한가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대신 수급의 방향이 바뀌면 움직임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보기 시작하면 한 번에 하루 반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너무 낮게 계산하고 있었다면 수급이 돌아오는 순간 가격 재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할 신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실적 추정치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메모리 쪽에서 숫자가 좋아져야 합니다. D램 가격이 버티는지,
낸드 가격이 살아나는지, 서버용 SSD 수요가 실제로 붙는지, HBM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 비교 대상입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계속 비교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선택받으려면 SK하이닉스보다 못하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카드가 있다.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HBM 회복뿐 아니라 낸드, SSD, DRAM,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셋째, 수급의 반복입니다. 하루 외국인 순매수로는 부족합니다. 기관이 하루 사줬다고 끝도 아닙니다. 반복돼야 합니다. 작은 순매수라도 이어지는지, 매도하더라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넷째, 섹터 확산입니다. 삼성전자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큰 돈은 보통 흐름을 만듭니다. 삼성전자만 살짝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전체와 AI 인프라 쪽으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아갈 때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일 수급 숫자에 너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숫자만 보면 마음이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팔았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요. 오늘 기관이 샀다고 바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봐야 할 건 변화입니다.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기관이 조금씩 들어오는지, 거래대금이 살아나는지, 주가가 나쁜 뉴스에도 덜 밀리는지, 좋은 뉴스에는 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왜 들고 있는가? 외국인 수급 복귀를 보고 있는가? 실적 개선을 보고 있는가? HBM 신뢰 회복을 보고 있는가? 낸드와 SSD 반격 카드를 보고 있는가? 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일 외국인 순매도 숫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수급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는 결국 기다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게 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낮다. 기관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수급이 돌아오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만 듣고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좋은 이야기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외국인이 비운 자리가 크다는 건 되돌림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되돌림이 나오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적 전망이 좋아져야 하고요. HBM과 AI 메모리 경쟁력이 확인돼야 합니다. 낸드와 서버용 SSD 같은 반격 카드도 살아야 하고요. 외국인 매도 강도가 실제로 줄어야 합니다.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 자리도 봐야 합니다.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큰 흐름이 살아있는데 눌림을 주는 자리라면 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접근은 기대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산다. 이건 약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올 조건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게 다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삼성전자니까 산다는 흐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시장은 더 까다롭습니다. SK하이닉스와 비교합니다. 마이크론과 비교합니다.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AMD 같은 글로벌 반도체주와도 비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사이클에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나? HBM에서 얼마나 회복할 수 있나? DRAM과 낸드 가격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서버용 SSD 수요는 실제로 좋아지나? 파운드리 부담은 줄어드나?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그 답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급을 단순히 오늘 샀다, 팔았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큰 돈이 다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조건이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실적, 비교 구도, 수급 강도, 섹터 확산,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바뀌면 삼성전자 가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차트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건 결국 외국인과 기관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사느냐, 기관이 받쳐주느냐, 개인만 계속 받는 흐름이냐, 이게 주가 분위기를 크게 바꿉니다.
최근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약 13년 만에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분명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걸 단순히 끝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무조건 되돌아온다고 봐도 안 됩니다. 봐야 할 건 조건입니다.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지, HBM 신뢰가 회복되는지, D램, 낸드, 서버용 SSD 같은 반격 카드가 살아나는지, SK하이닉스와의 비교해서 삼성전자만의 이유가 나오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비운 자리는 부담이지만 동시에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이 실제로 채워지려면 삼성전자가 숫자로 답해야 합니다. 그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외국인이 내일 들어오느냐가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볼 때는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왜 팔았는지 봐야 하고요. 기관이 왜 아직 강하게 못 붙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 매도가 경쟁력 훼손 때문인지 지수 리밸런싱과 패시브 수급 조정 때문인지 나눠봐야 합니다.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HBM 고객 신뢰가 회복되는지 봐야 하고요. D램, 낸드, 서버용 SSD 같은 다른 반격 카드도 같이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의 비교 구도, 마이크론 흐름,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주, 환율, 코스피 흐름까지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외국인 복귀 예언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수급 조건 체크에 가깝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수입 보장 자료도 아닙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날짜를 맞히는 자료도 아닙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하나입니다. 시장이 한 가지 키워드에만 몰려있을 때 실제 돈의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라면 외국인 수급에서 끝나는지, 기관이 같이 붙는지, HBM으로 이어지는지, D램과 낸드, SSD로 번지는지, 그 다음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지는지 보는 거죠.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넣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수 리스트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는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나눠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흐름이 생긴다면 그 돈이 삼성전자에서만 끝나는지 아니면 섹터 전체로 번지는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청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급하게 들어가면 힘듭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낮다, 기관이 다시 들어오면 간다 이런 말만 듣고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회복인지 아니면 과열을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이번 흐름에 맞춰 넣었습니다. 외국인이 아직 안 사는 이유가 숫자인지, 수급인지, 기관은 왜 아직 강하게 못 붙는지,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지, HBM 비교에만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지, 낸드, SSD, 서버용 D램 반격 카드를 같이 보고 있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기관이 받쳐주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SK하이닉스만 가는지, 삼성전자까지 돈이 퍼지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자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대 매매와 공포 매매를 줄이는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만 보고 흥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외국인이 아직 안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없이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대금, 섹터 확산, 중요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 기준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르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파란색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안내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BM 신뢰 회복, D램과 NAND, SSD의 실적 확인, 외국인과 기관 수급, 관심의 확산. 이 조건이 하나씩 맞아갈 때 삼성전자는 관망주에서 다시 선택받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SK하이닉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월가가 항공 매물을 직접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삼성전자로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전력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포인트, 반도체 관련 섹터 흐름을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차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결국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이 사느냐, 기관이 받쳐주느냐, 개인만 계속 받는 흐름이냐, 이게 삼성전자 가격의 분위기를 크게 바꿉니다. 외국인이 비운 자리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공간이 채워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적 전망이 올라가야 하고요. HBM 신뢰가 회복돼야 합니다. 낸드와 SSD 같은 반격 카드도 살아야 하고요.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만의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핵심은 외국인이 내일 들어오느냐가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느냐입니다. 그 조건이 하나씩 확인되는 순간 삼성전자 가격은 지금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